예, 시장은 뭐 정상적일 때는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고 비관론과 낙관론이 혼재해 있는데 지금은 뭐 주변 환경들이 온통 부담스러운 것들로 다 깔려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 또 FMC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요 전망 전략 세우고요. 또 히든밸류 종목들 오늘 좀 점검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뭐 지금은 종목 이야기보다는 시황에 관한 이야기나 중심 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의 주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FOMC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FOMC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내일 새벽에 이제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데 상당히 좀 매파적인 분위기가 지금 더 강해집니다. 어떻게 보시고 또 FOMC 이후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제 시장의 예상치에서 어느 정도까지 더 매파적으로 나올 수도 있냐? 이것이 이제 불확실성 네. 이유가 가장 크고 지난주에 CPI 나온 이후에 시장이 좀 기대치보다 좀 높게 나오다 보니 당연히 이제 또 금리 인상 더 매파적으로 간다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시장 예상은 75bp, 근데 0.75% 올린다는 것이 기본적인 컨센인 것 같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1% 그냥 100bp까지도 이번에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는 지금 시장의 조정이 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우리가 연초에 금리 인상 굉장히 매파적으로 1월 되자마자 금리 인상 그 강도와 횟수를 굉장히 매파적으로 가져간다는 그런 스탠스, FOMC의 스탠스가 변함으로 인해서 1월부터 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그때도 이제 어떤 얘기 나왔냐면은 뭐 이제 4번 할 거를 올해 한 7번 정도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고 올해 뭐 10번 시장이 한창 빠질 때는 10여 차례 이상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지금은 100bp까지 예상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더 100bp 정도까지 진짜 나온다고 하면 100bp가 만약에 100bp를 1%를 올리고 향후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거기서 한 번 더 크게 조정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 시장 예상치 정도에서 75bp 정도를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을 좀 향후에 어떤 이런 흐름 지표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좀 양도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은 사실은 이 상황 자체가 이게 뭐 일선에 있는 저희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이제 이 방송에 출연하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운명인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예측을 할 뿐이고 어떤 상황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그 해석할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그럼 과연 우리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내 주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크로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 투자가들은 우리가 너무 매크로에만 이거 지금 이걸 75bp, 100bp 올렸을 때 이런 것들을 사실 이거 기관 투자가 분들이 뭐 몇백억 이상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하시는 스탠스고요. 그럼 그거 만약에 최악의 경우 했을 때 그럼 내 거 가지고 있는 포트를 팔 수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더 살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3가지입니다. 사느냐, 파느냐, 들고 있느냐. 이 3가지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을 보는 것인데 거기서 내 종목들을 들여다 봤을 때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내 포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지금 이런 전반적인 이 금융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런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결론을 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질 때 막 너무 매크로한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다 보면 공포감이 점점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나오게 되고 특히 요즘은 우리가 어떤 뭐 검색 같은 걸 해도 알고리즘 기반으로 뜨기 때문에 계속 제가 찾았던 검색 기반으로 뜨게 되다 보면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을 너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판단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부터가 투자의 향후 1, 2년 이후에 투자의 어떤 그 결과에 큰 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런 분위기라는 걸 아시고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동안에 너무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모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계속 뭐 지속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강조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가 뭐 몇 조 굴리는 펀드 매니저도 아닌데 매크로 거시전개 지표에 사실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하면서 내일 역사적인 누리호 2차 발사인데 그거보다 FOMC 결과가 더 다급한 게 우리 투자자들의 현실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러게요. 큰 그림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들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를 뭐 어쨌든 지금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결과를 또 보고 하고요. 자, 오늘 종목 이야기는 그동안 이제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히든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쭉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그동안 말씀했던 종목 가운데서 좀 지금 시점에 또 좀 봐야 될 몇 가지 종목을 좀 다시 점검을 해주신다고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 분위기가 펀더멘탈이나 매크로적인 부분보다도 그 내용을 보면은 심리 상태와 유동성에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거든요. 네. 미국의 어떤 FOMC와는 또 전혀 다르게 우리나라 지금 증시로 봤을 때는 또 신용 물량이라든지 또 이런 대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반대매매 나올 수 있는 그런 이건 사실은 매크로 부분과 또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또 만약에 장이 빠지면 그냥 팔 수밖에 없는 물량들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충격파를 주면서 주식들을 더 끌어당기거든요, 밑으로요. 그래서 펀더멘탈의 변함이 없거나 펀더멘탈이 더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 수급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그 성장주 계속 강조드리는 그런 가장 큰 이유고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제가 최근에 그래서 거의 이제 최근에 방송분을 제가 좀 이번에 나오기 전에 좀 곱씹어 봤는데 일단 실적으로 성장하는 종목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신규주를 지금 구간에서 새로운 신규주를 드린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종목의 포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곱씹어보자 좀 약간 시간 마련했고요. 일단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그 성장주로 보는 실적 성장주로 보는 두 가지 큰 트렌드는 하나는 본업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동안에 어려웠던 업황이 굉장히 그 향후 본업이 좋아지는 기조로 가는 주식이거나 그런 회사거나 없던 매출이 생김으로 인해서 회사의 새로운 성장에 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동진세미캠은 본업은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일단 전방이 막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전방 산업이 안 좋으면 당연히 후방에 있는 소재 업체들 안 좋은 건데 동진세미캠은 포토 레지스트리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거를 꾸준하게 국산화해 왔는데 랜드 쪽으로 포토 레지스트리는 뭐 국내 1위고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EUV 장비 굉장히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가장 그 미세 공정의 핵심 장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포토 레지스트리의 거의 80~90%가 일본 제품으로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진세미캠은 이미 EUV 포토 레지스트리 쪽을 개발 완료해서 삼성전자 이 테스트도 통과된 상태란 말이죠. 작년 말에.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아마 그거 관련된 매출이 나올 것이고 새로운 매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노스볼트향 그 2차 전지 소재. 예. 그 작년에 이미 증설 끝나서 아마 한 6월이나 7월 만약에 이런 게 좀 증설이 좀 약간 늦어지면은 하반기로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에서 또 새로운 매출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6월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정확하게 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수출입 통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서 5월까지도 데이터 보면은 미국향으로 나가는 이런 물량들 보면은 동진세미캠 굉장히 좋거든요. 아마 2분기도 제 생각에는 예상 실적보다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한 52,000원. 저 때도 주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이제 EUV 쪽이라든지 실적이 좋아서 주가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 굉장히 조정이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1분기도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아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2분기도 지금 이렇게 침체를 얘기하는 구간에서도 실적이 더 예상 실적보다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는 지금 반대로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종목들은 올해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내년까지도 그러니까 내년에 본업 외에도 지금 EUV 포토 레지스트리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분에 새로운 매출이 생김에도 생기는 과정. 근데 본업에 대한 어떤 훼손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고 하면은 사실 본업까지 좋아진다고 하면 주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에 사는 성장 쪽
매출은 기존의 어떤 실적을 방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주가, 그러니까 물론 또 FOMC에서 어떤 발언, 어떤 또 얘기가 나와서 주가 시장이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들 빠질 때마다 자신감 있게 사다 모으자. 왜냐하면 이 어느 정도 이 정확하게 실적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는 없고 이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 시장과 소통을 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그 뉴스플로라 나온 이런 흐름이라든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데이터에서는 지금 분명히 잘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모아가자. 그래서 동진세미캠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밀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한 방에 아무리 좋아도 한 방에 사놓고 기다리자가 아니라 조금씩 계속 사자고 조정받을 때마다 사시자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아마 동진세미캠도 그런 단어로 보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한 이후에 국내 소재 업체들의 뭔가 좀 이제 변화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눌려 있지만 소재 업체들은 상당히 각광을 받으면서 좋은 실적들을 어떻게 보면 또 소재 업체들이 그 대형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련되게 막 실적을 발표하고 AR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이런 회사들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실적은 좋아지기 때문에요. 동진세미캠 뭐 소재 업체들 보면 최근에 뭐 솔브레인, 2차 전지도 LNF 이런 거 보면 사실 뭐 그렇게 밀리지도 않았어요. 네, 실적 맞습니다. 좋고요. 동진세미캠 지난번에 말씀하신 기업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좀 점검해 주실 말씀해 주실 종목은요. 예, 자화전자입니다. 네. 자화전자 저는 굉장히 지금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좀 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 자화전자는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죠. 왜냐면 A사로 OIS가 들어가는 어떤 그 확정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시장에서 그걸 확인한 이후에 증서를 발표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고객사인 삼성전자에서는 물량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긴 한데 이 앞단에서 자화전자 굉장히 주가 좋았을 때 24,000원에 있던 주가가 36,000원까지 가는 그런 네. 흐름에서 한 2주 만에 한 50% 정도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그 구간이 그겁니다. 증설 그때 이제 A사에 관한 뉴스가 맞습니다. 네. 증설이 확정됐고 네. 어떤 이거의 성장성 이제 성장의 흐름이 과거에 인터플렉스나 BHI와 같은 어떤 흐름으로 BH와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죠. 이게 왜냐하면 이런 특히 제조업종에서 이런 대규모 증설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기 침체 구간에서 이게 시장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이런 구간에서 증설을 발표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답보된 어떤 성장이라는 것을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가 보시면은 전 사실은 이제 어떤 이런 내용보다는 주가를 보시면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올랐던 건 사실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 시장 자체가 그때 당시에도 어떤 뭐 기대감으로 막 모멘텀으로 갈 수 네. 있는 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증설 발표 자체가 이제 사실 이런 이 주요 벤더들 어떤 대형 IT 기업들과 어떤 계약을 맺는 이런 벤더들이 어떤 증설 발표하거나 어떤 뉴스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그 오퍼를 주는 회사에 이제 그런 얘기 다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지를 다 받아놓고 이제 오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 볼 수도 있죠. 왜냐면 없던 매출이 그동안에 없던 매출 그리고 그 매출과 그 영업이익의 질이 굉장히 좋거든요. 내년부터 근데 정확히 내년부터는 아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테스트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테스트 물량이 무슨 이 새로운 신규 기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스마트폰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10만 대, 20만 대 정도로 예상하는데 1000만 대 이상으로 예상합니다. 왜냐면은 그 정도로 큰 규모로 지금 테스트 물량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진행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거기서 거기서 그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영업 이익률이 얼만큼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저는 또 그 전고점 부분까지는 분명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보면은 팩트는 36,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이제 24,000원에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 24,000원에서 그 증설 공시가 나오면서 2주 만에 한 50%가 갔는데 지금 이미 그 상태까지 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증설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도 다 빠지는 상태까지 주가가 온 상태죠.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 때 이런 주식들 모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24,000원 이하 구간부터는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구간 아닌가. 물론 시장의 전제 조건은 매크로한 시장이 큰 변동성이 있을 때 이 종목 역시도 빠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종목들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사는 종목들은 지금 당장 사서 수익 내는 종목이 아니고 지금 사서 버틸 수 있는 종목 내년을 보면서 버틸 수 있는 종목
내년에 봤을 때 정말 우리 계좌를 좀 통통하게 살을 찌울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골라야 된다고 보시는 것인데 거기서 본다고 했을 때는 자화전자도 그런 종목으로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신개념의 성장주네요. 지난번에 이제 이사님이 어떤 표현을 하셨었죠? 중소형 성장주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진세미캠도 그렇고요. 자화전자도 A사로의 납품기대. 보통은 우리가 A, B, C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A사는 그 A사하고 이니셜이 같네요. A사. 맞습니다. 네. 다음 또 한 기업 분석 종목 리뷰해 주실 종목. 네, 덴티움이고요. 네, 덴티움은 사실 좀 지금 시장 이 덴티움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시장에 전혀 밀림이 네, 없거든요. 안 밀리고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덴티움도 아마 수출 데이터, 중국향 수출 데이터를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매달 이게 확인되는데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래서 2분기도 이 종목 역시도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좋을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이 지금 이런 이 덴티움 같은 거를 사는 기관 투자가들은 매달 나오는 수출 데이터를 계속 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버틸 수가 없겠죠. 근데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전 대장주라고 시장에서 인정하는 대장주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어떤 수급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 환기 종목은 이제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사기가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 대안 종목으로 덴티움을 좀 살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아마 2분기뿐만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까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이 이제 막 돌아서고 있는 상태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1위인 스트라우만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지금 뺏어오고 있는 우리나라 이 임플란트 회사가 그걸 뺏어오고 있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 보톡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메디톡스나 휴젤이 그 시장을 뺏어와서 이 시장을 우리나라 시장 보톡스 시장을 점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스트라우만조차도 중국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4천억 정도 규모의 증설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설을 지금 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성장이 본격적으로 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물론 지금은 코로나 셧다운 이슈로 인해서 이런 좀 이 주가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수출 데이터 지금 5월까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성장주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에서 한 종목을 본다고 하면은 임플란트 쪽 굉장히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오스테 임플란트나 덴티움 특히 이제 덴티움 쪽에 좀 기관 수급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이 종목 역시도 그래서 좀 조정 시에 꾸준히 모아가는 근데 사실은 지금 조정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 받을 때 사시는 게 좋고요. 이 종목보다는 조정 많이 받는 제가 말씀드리면 앞단에서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일진전기도 좀 조정 좀 받고 있던데 그런 종목들을 조금씩 선별적으로 사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저는 향후 시장에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유의 대가인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막 그냥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욕조에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같이 버리면 안 된다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정말 이 주옥 같은 기업들입니다. 시장 따라서 밀리긴 하지만요. 이 내용들이나 기업들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 신영목의 히든밸류를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또 리뷰하실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십시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